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긴 시간 시장을 지켜보면 반복되는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흐름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남깁니다. 공포가 절정에 이른 순간 시장은 과거에도 언제나 되돌아왔고 그 구간은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데이터와 글로벌 연구를 살펴보면 이 흐름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패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MIT와 스탠퍼드 연구진은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가 대비 시장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이 올 때 비트코인의 회복 확률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참고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객관적 신호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흐름만 보지만 장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가 구조적 바닥 역할을 해온 경향이 존재합니다. 물론 숫자는 고정된 진리가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난다는 점은 여러 차례의 사이클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대를 단순한 기술적 지지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축적된 기억의 바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일수록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적고 그 적은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하버드와 UCL의 행동금융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공포의 순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안다고 믿던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마음이 아니라 유동성이 반응합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믿던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반복해서 배우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지키고 싶다면 가격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큰 확신도 여유 자금 없이 유지될 수 없고 이 원칙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불필요한 손실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장기적 목표 가격이 단순히 낙관주의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글로벌 기관과 학자들은 비트코인이 일정 수준의 성숙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분석하는데 기관 보유 비중이 2030% 수준에 도달할 때 시장은 강한 안정성을 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분석 틀을 적용하면 약 100만 달러 부근이 장기적 균형 가격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곤 합니다. UC 버클리와 옥스퍼드 연구팀도 네트워크 효과와 희소성, 기관 참여율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통해 가격을 단기적 등락이 아닌 구조적 성장의 단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느냐입니다. 가격은 요동치지만 원칙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역사와 데이터,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이 바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시간이 되었고, 이 원칙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의 초입에서 늘 혼란을 겪습니다. 가격은 오르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기대는 커지지만 데이터는 선명하지 않은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호한 구간에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막 상승 초입에 들어설 때 핵심은 방향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판을 줄이는 것입니다. MIT와 ETH 취리히 연구진은 변동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개별 투자자의 손익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장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상승기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인물의 통찰을 빌릴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버핏이 말하는 무엇을 모르는 상태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겪은 가장 큰 실패도 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채 가격만 바라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승 구간에서 해야 할 일은 단기 가격의 등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자의 이동량이 줄어들고 신규 자본이 서서히 유입되는 구조는 과거 여러 사이클에서 일관된 상승 신호였습니다. 스탠퍼드와 UC 버클리 연구팀은 이러한 데이터의 누적이 시장의 열기보다 먼저 움직이며 과거 상승장의 70% 이상에서 선행지표로 작동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시장이 뜨거워지면 누구나 더 큰 수익을 줬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배분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명확한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절반은 비트코인, 절반의 절반은 이더리움, 나머지는 우리가 선호하는 신뢰도 높은 알트코인으로 나누는 방식은 심리적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분산 구조는 해설자처럼 작동합니다. 각각의 자산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전체 흐름의 의미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케임브리지와 코넬 대학교의 암호자산 연구는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때 장기 리스크가 크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우리가 왜 비중 조절을 전략의 중심에 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승 초입의 가장 큰 딜레마는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이 진짜 시작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본능적 방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움직임보다 구조적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시장의 체력이 회복되고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줄고 온체인 지표가 서서히 안정되는 구간은 과거에도 상승 전환의 징후였습니다. UCL과 옥스퍼드 연구팀은 주기적 가격 변동이 아닌 지속적 참여자 증가가 장기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하며 가격보다 참여자의 구조가 더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상승기 초입의 불확실성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오르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앞으로 오르기 좋은 상태로 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판단이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상승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된 조건들이 서서히 쌓여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승장의 진짜 문을 여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조급함을 버린 사람만이 다음 파동을 온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질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승 직전의 가장 중요한 국면을 놓치게 됩니다. 그 전환의 순간에는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과거의 기준과 새로운 흐름이 충돌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빠른 결단이 아니라 구조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사이클을 통해 이런 전환의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가격은 크게 흔들리고 시장 참여자는 갈팡질팡하며 서둘러 뛰어드는 사람과 주저하는 사람들이 섞여 혼란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시장 내부의 신호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장기 보유 물량이 고착되고 단기 매매 참여자의 비중이 줄고 유동성 공급이 일정한 리듬을 찾기 시작할 때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해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이 결코 우연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승은 늘 서서히 다가오며 하락은 갑자기 덮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변수가 조용히 정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두려움과 조급함 사이에 흔들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건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이 오지 않을까? 같은 감정적 질문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전환기의 본질을 흐립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더 명확한 구조입니다. 시장이 이미 방향을 정했다면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상대적인 타이밍이 중요해집니다. 전환기의 초입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중후반에 합류하는 사람의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환 구간에서는 특히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단기 변동성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입니다. 소규모 조정만 와도 시장이 다시 무너진다고 오해하기도 하고 작은 반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장을 확정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선 파트에서 시장을 읽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환기의 핵심은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되는 구조 변화입니다. 장기 보유자 비중, 거래소 유입량 감소, 온체인 이동량의 안정 등이 그것입니다.
상승장은 언제나 이 구조적 지표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가격보다 내부에서 보이는 데이터가 먼저 움직였고, 우리는 이 흐름을 통해 상승장 전환의 징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기의 의미를 단순한 기술적 판단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가격이 바뀌는 시점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약세장 동안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수요층이 새롭게 등장하며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경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환기는 그저 가격의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주기와 새로운 참여자들이 합류해 전체 구조가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단기 파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에 전략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락장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상승장의 초입을 확인하며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전환기를 읽는 능력은 그저 수익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 열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감각이며, 그 감각은 데이터와 원칙 위에서만 자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각을 다음 단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상승의 문은 이미 열리고 있으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일 뿐입니다. 시장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상승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 아니라 약세장에서 다져온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에서 더욱 침착해져야 합니다. 상승이 본격화되면 주변에는 낙관이 빠르게 퍼지고 누구나 쉽게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은 다시 과열되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립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 세웠던 원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축으로 두고 이더리움과 검증된 알트코인으로 확장하되, 전체 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배분 원칙은 상승장의 후반부일수록 더욱 강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분산은 수익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을 차단하며 장기적 성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시장이 성장할수록 비트코인의 사회적 의미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가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구조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특징을 넘어서 문명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발행량 제한, 난이도 조정, 반감기와 같은 고정된 규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며, 시장과 금융 시스템은 이 기준에 적응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개별 코인의 성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기준이 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커지고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규범은 점점 견고해지고, 우리는 이 변화의 방향성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 무르익을수록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단기 가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사람만이 시장의 후반부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상승장의 중반과 후반, 그리고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더욱 큰 변동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과도한 확신이나 과도한 공포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환기의 구조를 이해했고 초기의 원칙을 세웠으며 상승장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고 구조에 따라 행동하는 일입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 시장의 자금 흐름, 참여자의 지속 증가와 같은 요소들이 여전히 견고하다면 시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결국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니라 시장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우리는 공포의 바닥에서 원칙을 배웠고 상승 초입에서 구조를 이해했으며 전환기에서 감각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장의 후반부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해석은 공부와 데이터, 그리고 여러 차례의 사이클 속에서 구축된 원칙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큰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게 되었고, 그 기준은 다음 사이클에서도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시장의 소음보다 구조를 먼저 보고 감정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며
단기보다 장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원칙들을 지키는 사람만이 다음 파동이 시작될 때 다시 기회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은 단순합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기준을 흔들지 않는 것. 이것이 긴 여정 끝에 얻은 가장 값진 결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